관리복합 11 메밀꽃 필 무렵 할게. 하나는 소설이고 하나는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한 대본이야. 시나리오 대본이야. 그러면 우리 6번 보기부터 먼저 볼게. 6번 가보자. 자, 이효숙의 메밀꽃 필 무렵은 허성훈과 동희가 주고받는 대화와 심리 묘사,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 인물 간의 혈연 관계가 교묘히 암시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일 것 같아. 읽는 독자들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서들이 굉장히 많거든. 허생은이 전체 얘기를 하면 허생은이 20년 전에 허생원이 장돌뱅이야. 얘가 장돌뱅이가 뭐냐면 5일장 열리는 데마다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거야. 오늘은 이 지방, 내일은 저쪽에 장이 열리면 저쪽 지방 가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봉평에 와가지고 하룻밤 성서막내 처녀랑 사랑을 나누게 돼요. 엄청 더운 여름날이라 가지고 허생원은 목욕이나 할까 싶어 가지고 갔는데 그 방앗간에 물레방앗간에 승서방네 처녀가 그 집안이 망해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정리 통해가지고 하룻밤 사랑을 나누게 된 거야.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 다음날 승서방네는 집안이 망해가지고 야반 도주하고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계속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던 거야. 찾지를 못했는데 20년이 지났어. 동이라는 애가 있는데 동이라는 애가 이제 장돌뱅이 이 장터에서 만난 거야. 만났는데 동이를 같이 이제 대화장으로 가면서 지금 얘네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대화장으로 가면서 이 산길에 얘기를 나누는 거야. 얘기를 나누니까 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이 엄마가 승수방 처녀 같아. 이 지금 어디 있냐면 제천에 살고 있고 승수방네 처녀 같은 거야. 여러 가지 단서를 봐가지고 뭐 친정이 어디냐니까 뭐 얘기는 안 해주는데 봉평인 것 같다. 뭐 달도 안 찬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승서방네 처녀하고 허생은의 그 하룻밤 사이에 애가 생긴 거고 승서방네 처녀인 이 동희 엄마는 제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시집을 갔는데 달도 안 찬 애를 낳아가지고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허생은도 왼손잡이고 동희도 왼손잡이인 거야. 그래서 그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이 심리묘사 이런 것 갖고 부자관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 구조야. 이러한 원작 소설의 이야기 구조는 전지적 서술자의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지만 이를 각색한 시나리오, 당연히 시나리오는 서술자 없지 그지? 서술자 당연히 없는 거고 뭘로 전달하니?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이야기가 전달되지 그지? 그리고 원작의 내용을 시나리오의 형식에 맞게 각색하고 일부는요. 그러니까 항상 원작이 나오고 이렇게 각색한 시나리오 나오면 원작에 있는 것 각색해서 첨가된 것 또는 없어진 것 요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고 새로 덧붙이기도 하고 추가하여 변형함으로써 원작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혈연 관계에 대한 암시를 드러낼 뿐 아니라 인물의 생각과 정서가 인물의 말과 그리고 그 표정,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겠지, 그지? 시나리오 고유 형식을 제시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원작부터 보고 갈게요. 제일 마지막 장면이야. 고개 넘어는 이제 산길을 막 왔어. 오고 난 다음에 개울에 온 거야. 이 개울이란 공간적 배경 중요하다. 바로 겨울이었다.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다리가 없어요. 장마에 다리가 떠내려가고 없는 거야. 그래서 세 사람이 누구 있냐면 조선달이 있고 조선달은요, 이 허생은의 동업자야. 조선달이 있고 지금 우리의 주인공 허생원이 있고 허생원이라고
아들이라고 추정되는 그렇게 여겨지는 동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장날 마치고 봉평에서 장을 마치고 대화로 가는 그 밤매 산길이 배경이야. 가는데 이제 산을 넘어왔어. 다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 명이 이제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이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밤벌구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찔렀다. 자, 이 소설의 특징은 또 뭐냐면 굉장히 서정적이야. 굉장히 서정적이고 완전 시적이야. 서정적이고 묘사들이 너무나 감각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해놨어. 감각적이고. 그리고 강원도 방언을 갖다가 강원도 방언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써가지고 향토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소설이야. 밤물은 뼈를 찔렀다. 아주 차가운 거지. 차가움을 나타내는 거야. 막 뼈를 찌를 정도로 차가움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나타낸 거야.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지금 누가 허생은이 동희한테 묻는 거야. 너 쫓겨났다 그러니까 달도 안 찬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 시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누가 길렀냐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어부를 이제 기둥수방 같은 거 옛날에 술 장사 같은 거 하려면 여자 혼자 하면 약 받거든. 그래서 이렇게 기둥수방 같은 사람을 많이 얻었어. 의붓을 얻어가서 술 장사를 했대. 엄마가요. 술 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줄해서 술고래라서 고줄해서 술고래 술을 아주 많이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야.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순망란이래. 어부가 순망란이에요. 철들어서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할 날이 있었을까 계속 맞고 살았다는 거야.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하니 짓골이 무엇이겠소. 18살에 집을 뛰어나와서 이 짓이죠. 이 짓은 뭐냐면 장돌뱅이. 얘도 동의도 장돌뱅이를 하는데 지금 20살이거든. 2년 한 거야. 총각 나세론, 총각 나이로는 무척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하면서 동의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고 물은 기뻐 허리까지 찼다. 속물살도 어지간히 센데다가 물살이 센데다가 발에 차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가지고 금시 훌치듯 하였다.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건넜으나 자 그래서 조선달은 이 이야기에서 참여를 못합니다. 이 동의가 허생은의 아들이라는 것 뒤에 이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나귀하고 조선달 먼저 이렇게 물을 긋는 건 이건 아마 작가의 의도적 설정인 것 같아. 왜? 욕을 갖다가 허생은만 알게 하려고. 동의는 요 앞에 있잖아. 허생은이 20년 전에 봉평에서 성수막내 처녀랑 하룻밤 사랑을 나눈 그 얘기를 동의는 앞에 있잖아. 못 듣고 조선달만 듣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조선달은 못 듣고 동의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 전부를 아는 것은 허생은 뿐이야. 그래서 아마 작가의 의도적 설정으로 조선달이 빨리 건너는 걸로 했을 것 같아. 동의는 허생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지금 제천 살고 있으니까 너 내 엄마 고향이 원래 대천이니 이렇게 하니까 웬걸요. 시연슬이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고 조금 놀라는 거야.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이러면서 말 더듬어요. 말 듣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는 허생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뎠다. 발을 헛디는 거 하고 봉평하고 놀라는 거 이런 거 그렇겠지 이렇게 말 더듬는 거 하고 이런 거 다 뭐야? 성수막내 천녀 아닐까? 이런 동의가 내 아들이가 아닐까? 이런 충격 놀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앞으로 꼬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우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퍽이나 흘렀었다. 좀 떠내려간 거야. 옷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 참혹한 꼴이었다. 지금 허생은의 물에 빠진 외양 묘사를 하고 있지. 동이는 물속에서 얼은 누구야? 허생은을 헷깝게 가볍게란 뜻이야. 가볍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인 몸이나 장정 등에는 오히려, 장정은 누구야? 동이야. 동이 등에는 이 허생은이 오히려 별로 안 무거운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래, 못 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제 정말 성스방래 천녀라면 날 만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이제 궁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어부와도 이제 갈라져가지고 제천에 있대요.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야, 여기가 누구야? 어머니의 고향이지, 그지? 성스방래 천녀의 고향이야, 고향. 이를 물고 불며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하면서 이제 가을이랬다. 그럼 자기도 있잖아. 약간 긍정적 마음이 있는 거야. 동이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혈육의 정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촉각적이지? 물을 다 건넜을 때는 도리어 스글픈 생각이 좀 더 업혔으면 하였다. 이거 혈육의 정을 느껴서 우리 아들 같다는 혈육의 정을 느껴서 그런 거야.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여 생은. 조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을 터뜨렸다. 이 진종일 실수만 한다는 것은 앞에 있잖아. 앞에 부분이 생략됐는데 원래 허생원이 누구한테 약간 마음이 있었냐면 허생원이 있잖아. 봉평에 있을 때 주막집 줌한테 약간 마음이 있었어. 근데 마음이 있는데 동이랑 주막집 주모랑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허생원이 동이를 뺨을 때리면서 너 정신 차리라고 니네 엄마 아빠 니네 부모님 보면 좋아도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동이가 이제 나가버린 거야. 주막집에서. 근데 동이가 나가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허생은의 나기를 갖다가 괴롭히는 걸 본 거야. 근데 동이 착하게도 자기 뺨 때리고 그랬으면 지가 뭔데 나에게 뺨을 때려. 이게 아니고 있잖아. 허생한테 가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허생은 나기 괴롭힌다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허생은 어떻게 해요? 동이 빡 때렸는데 동이는 자기 나기 괴롭히는 거 알려주고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잖아, 그지? 그런 부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진종일 실수만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기 생각하다가 실족을 해서 내가 나기 생각하다가 발을 헛디뎠어. 이 나기는 누구하고 동일시됐냐면 허생은하고 동일시돼요. 허생은과 동일시되고요.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야. 나기 새끼는요, 누구하고 동일시됐냐면, 동이야. 나기가 누구하고 강릉찜 피마는 안 말이야. 피마하고 그 사이에, 피마하고 그 사이에 나기 새끼를 얻었거든. 마찬가지로 허생은이 성서방래 천녀하고 사이에 동일을 얻었다는 이 설정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면 이 성수방래 천녀는 뭐하고 유사시되니? 피마랑 유사하게 되는 거야. 동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기가 그리고 또 있잖아. 한평생을 허생원하고 같이 다녔어. 그리고 낡고 지금 깃들도 빠지고 그렇거든. 허생원도 이제 한평생 장을 돌면서 약간 어떻게 해요? 낡고 좀 노쇠한 모습이야. 그 모습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슷한 동일시 됩니다. 길을 쫑꼭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기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질 쨘 따는 대단한 나기 새끼군.
허생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들들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왜요? 동이가 자기 아들 같으니까 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각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후 쉬어 나에겐 도우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 어디 간다면 지금 대화장 가는 길이거든. 제천이다. 그러니까 생은도 제천으로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왜 제천 가려고 그래? 이 제천에 누가 있어? 성서방네 처녀가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겠지. 성서방네 처녀가 동이 어머니와 동일인인가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고 싶은 거야.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자, 왼손 이것도 있잖아. 혈육관계를 암시하는 거야. 왜? 허생은도 왼손잡이거든. 허생원 왼손잡이야. 왼손잡이가 유전되는 건 아니래. 그렇지만 문학 작품에서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육관계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오랫동안 아둑신이같이 좀 약간 어두침침하고 잘 안 보이던 그런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눈에 크게 띄는 거야. 그름도 헷갈고 그름도 가볍고 밤벌판이 한층 층층하게 올렸다. 청각적 이미지지.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이거 무슨 소리야? 시간이 흘렀다는 거야. 시간이 흐름을 시각적으로 드러냈고요. 요걸 그대로 우리 시나리오로 신 넘버 77 겨울 밤이야. 난감한 표정으로 겨울을 바라보고 쓴 사람. 왜? 지난 장마통에 떠내려간 늘다리가 아직 걸리지 않았구먼 그래. 자, 바지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며 할 수 없지 뭐. 조선달이 먼저 나귀를 끌고 강을 긋는다. 조선달 강을 다 건너고 뒤돌아보면 어여 건너와 허생원 그려. 자, 조선달 먼저 긋는 거 똑같다 그지. 허생원이 동이를 따라 강을 긋는다. 허생원은 자신의 허벅지까지 오는 강문에 몸을 가누기 힘들어한다. 모친은 원래 제천분이신가? 묻지 똑같지? 웬걸요? 원래부터 제천에 살진 않으셨대요. 아, 그럼 모친 고향은 어디냐 그러니까 봉평이라고 그러는데 시원스럽게 얘기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성씨 뭔가요? 똑같지? 자, 보지는 않았지만 알 수 있나요? 지푸라기로 뭘 잘 만든다고 해서 초서방이라고 했던가? 당황은 초서방? 요거 있잖아. 요거. 다른 부분이고요. 소설가 다른 부분이지. 다른 부분이고. 그러면서 우리 허생은이 초서방이라고 불렸나봐. 그치? 여기가 혈육관계를 확신하는 부분이지. 혈육관계 확신하는 부분들이야. 순간 허생은이 발을 헛디며 풍덩 앞으로 꼬꾸라진다. 놀라는 동이 허생은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동이가 허생은을 잡아 일으켜준다. 안돼 그꾸먼요. 자 엎어요. 괜찮아요. 어수요. 동이 쉽게 허생은을 들쳐엎는다. 생각봐도 헷갈네요. 똑같이 여기는 허생은 동이의 등이 편하다 슬쩍 못 이기는 척 기댄다. 이렇게까지 돼서 미안하네. 내가 오늘은 메밀꽃 향기에 듬뿍 취한 모양이세. 등에 엎인 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야. 그냥 웃는다 허생은. 그래 모친은 아버지를 찾지 않는 눈치인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 지금 모친은 어디 계신가? 아직 제천에 있지요. 가을에는 봉평에 모시고 올 생각인데요. 이를 물고 불면 우리 두 식구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지요. 내내 조심하며 조심조심 문을 건너는 동리와 그 등에 엎인 허생원. 모닥불 피우고 요거 모닥불 피우는 거 요것도 이제 없는 부분이지. 요것도 다른 부분이야.
앞에는 어떻게 빨리 주막에 가가지고 나귀에게 도움을 먹이자. 요 부분 나왔지, 그지? 자, 타닥타닥 타고 있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젖은 옷을 벗어 말리고 있는 세 사람. 웃으며 오늘 참 이상하네. 어찌 물에까지 빠지고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랬디야? 실은 아까 나귀를 생각했었어. 나귀 백근이를 쳐다보며 나귀 이름이 나왔네. 백근이라고. 그죠? 나귀? 이게 나귀 이름이야. 앞에 나귀 이름 없었어, 그지? 그려, 저 못난 꼴에 해가지고 새끼를 얻었잖아. 그것도 마을에서 제일 가는 피마에게서 말이야. 웃음을 맞아. 생은이 장가 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지. 이거 자기는 장가 못 가지만은 나귀가 새끼를 얻으니까 허생원이 대리 만족감을 느낀 거야. 저 백근이 새끼를 받지 길을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어다니는 것이 어찌나 귀여운지 말이야. 그래요? 봉평에만 오면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에 그것 때문이자녀. 동이 웃으면 아 예. 자 가다가 보면 대충 말을 테니 부지런히들 가세나. 내일 대하장 보고 제천으로 가세. 생군도 제천으로요. 그래 모처럼 한번 가보고 싶구먼. 같이 동행하려나 동이. 그렇지요. 가는 김에 어머니도 뵙고요. 동이 먼저 돌아 왼손으로 나귀 고삐를 잡는다. 자 왼손잡이인가 보네. 동이 예. 어머니가 제 생부도 왼손잡이라고 그러셨어요. 요거 다른 점이고 요것도 혈육 관계를 확신하는 부분이지, 그치? 아, 이거 앞에와 뭐가 달라? 왼손잡이인 건 똑같은데요. 동의가요. 우리 아버지도 왼손잡이라고 앞에는 얘기 안 했지, 그치? 왼손잡이는 앞에 나왔지만은 동의가 우리 아버지도 왼손잡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안 나왔어. 놀란 표정으로 그려? 이거 약간 조선들이 뭔가 눈치 낌새 차린 느낌. 허생은 놀란다. 세 사람 다시 길을 걷는다. 다음에 나귀 새끼 보러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셔요. 보고 싶네요. 아 이제는 나귀 새끼 같은 것 안 봐도 될 것 같네. 왜? 동희가 자식인 걸 확신한 거야. 동희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해가지고 이제 나귀 새끼 뭐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우리 아들이 있는데 뭘 나귀 새끼까지 이런 느낌. 왜 팔렸나 웃으며 허허 글쎄 원 사람도 나도 이제부터는 자네처럼 땅땡이나 좀 살펴 사볼까. 이게 지금 조선달이요. 조선달이 앞에 우리 소설 원작 보면 가을까지만 하고 정착 생활을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땅을 좀 사볼까. 정착의 삶. 허생원이 그 성수방네 처녀가 정말 동희 어머니고 그러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얻는 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정착의 삶을 꿈을 꾸는 거야. 자네가 땅을 사. 허허,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방울 소리가 밤벌판에 한창 청청하게 울린다. 세 사람이 가벼운 걸음으로 달빛 기울어진 길을 걸어간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